이제 오늘 2차 부등식 2차입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진짜 쉬워요. 천천히 생각만 잘해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뭐 별거 없는데, 봐봐. 일단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알려줄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부터 꼭 알아둬야 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제 함수와 그다음에 방정식과 그다음에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얘는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정말 공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있잖아. 함수의 4대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기 4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 다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4대 해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크게 보면 딱 몇 가지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y에서 x로 가는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다시 적게 세분화되면은 값과 범위 그 다음에 값과 범위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해석, y에서 x로 가는 값, 범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을 안 그려도 되지만 이게 x축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었던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고 자 봐봐. 여기서 이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였어요. y는 fx라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값을 하나 내가 알고 있었다. a라는 값을 하나 알고 있었다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만나는 요 점 있지? 여기 요 점이랑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만나는 요 점이랑 다시 y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만나는 요 점을 내가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얘는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b가 나와요. 이런 해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값과 다시 x에서 y로 가는 지금 방향을 잘 봐야 돼. x에서 뭘로 간다? y로 간다. 요 방향이에요. 요렇게 x축에서 출발해서 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점에서 y축을 향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로 쭉 가는 요 방향이 x에서 y로 가는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f라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프가. 여기는 얘도 f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에 대한 의미냐면 여기서 그냥 함수값 구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여기다 뭘 넣었어? A 넣었어? 그럼 B가 나오겠 A, B입니다. 뭐 A 넣었어요? B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냥 함수값 구해주세요라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여기 요 점이 만약에 C였어요. 근데 C를 이렇게 쭉 넣어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요 점이 됐고 여기는 쭉 이쪽으로 와봤더니 여기는 요 점이 C가 됐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도 여전히 C를 넣으면은 D가 나옵니다. 이런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범위라고 하는 거는 x의 범위를 이제부터 어떻게 줄래요? 이렇게 a부터 c까지로 이렇게 줄래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이만큼 이렇게 지금 나한테 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x 넣었을 때 나온 y값, x 넣었을 때 나온 y값, x 넣었을 때 나온 y값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이렇게 분명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켜 버렸을 때 나오는 y값들은 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요 그래프에 y 좌표들만 다 찍어준 게가 범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최대와 최소 문제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거죠. 이제부터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y에다가 뭘 넣어볼 거야? y에다가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x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방향 있지. 반대로 y에서 함수를 거쳐서 x를 구하는 이 방향이 우리가 실제로 뭘 푸는 방향이냐면 방정식을 푸는 방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b를 넣었어. b는 뭐가 됩니다? fx가 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x라고 하면은 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뭐 2x가 있었어요. 우리 얘가 fx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이 되는 b가 3이라고 가정한다면 3이 되는 그 x 값을 찾아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라고 하는 이 뭘 풀게 되는 거야?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y좌표를 통해서 x좌표의 값을 구하는 거는 결국 뭐다? 방정식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은 내가 여기는 이 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d를 y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x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걸 구해준다면 얘는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x 값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 이제 범위래 범위.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여기는 얘의 범위가 그지? fx라고 하는 애의 범위가 얘가 b에서 d 사이가 되는 그런 x 값들을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y 값이 fx는 뭐라고 했으니까 y라고 했으니까 그 y 값이 b에서 d 사이가 되는 요 범위에 있는 뭘 구해주세요? x 값들을 죄다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x 값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 흐름 자체를 뭐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부등식.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을 내가 x축, y축, y축, x축 그러니까 x축, y축, x축 이렇게 함수의 흐름을 값과 범위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내가 해석해 줄 수 있다면 부등식은 사실상 뭐냐면 완전히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짜야 공짜. 그럼 잘 봐봐. 이 부등식을 풀 때나 최대식을 풀 때는 사실 뭐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 범위잖아 범위. 근데 여기는 얘 봐봐 다시 C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얘였고 A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B였고 C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D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fx의 범위, 그러니까 y의 범위는 뭐가 됐어? B에서 D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때 여기는 이 B 값이랑 이 D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죠? 그럴 때 또 뭐에 도움을 받는 거냐면 다시 한번 방정식, 다시 함수값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는 이 값을 구하려면 A를 넣어봐야 돼. 그래야 B라는 값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넣어봐야 돼? C를 넣어봐야 돼. 그래야 D라는 값이 나올 거야. 여기는 이 경계가 되는 이 값들을 내가 구하려면은 함수 값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려면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 값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반대로 가겠다. 값의 도움을 받아야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값의 도움을 받아야 뭘 구할 수 있다? 부등식,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뭘 할 수 있구나, 부등식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로 한번 해볼 거고 2차 함수로 한번 해볼 거야. 딱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fx라고 하는 애가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3에서 5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얘는 지금 x 값을 주고 보통 우리가 쓸 때 y는 fx라고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얘는 y예요. y.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뭘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썼냐면 그냥 3 두면 되잖아요, 5 두면 되잖아요, 그냥 끝값 해가지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돼요. 현재는 됩니다.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일단 한번 보자.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y는 뭐였어? 2x 더하기 2라는 함수였어.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그 x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에 뭘 구할 거야? y 값을 구할 거야. 오케이? 일단 3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요?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집어넣어. 5일 때 y 값을 구하고 싶었어요. 내가 5일 때 y 값을 구하고 싶어서 5를 집어넣어. 그지? 그럼 여기 뭐가 돼요?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x의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유효한 함수의 그래프는 얼만큼이겠구나, 요만큼이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최소값은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값 8이 되는 거고요. 제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값 1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얘에서 다시 한번 봐봐. 어차피 여기다 3 집어넣을 거, 3 집어넣으면 어차피 답 나오잖아요. 5 집어넣으면 답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봐봐. 예를 들어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내가 마찬가지로 x의 범위를 뭐라고 줘볼까요? 이거는 0에서부터 3, 4입니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서 똑같이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죠. 3 집어넣으면 9 빼기 6이니까 얼마가 돼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0이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봤더니 뭔가 찜찜해. 그지?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얘 그래프는 그냥 뭐만 그리면 돼. X축, Y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려요. 뭐만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요. 그래 하나만 더 그려줘. 뭘 그려? 이 상태에서는 축만 그려줘. 축이 얼마니? X는 1이라는 값이었어요. 되나요? 그러면 얘가 0에서 3, 4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0쯤 되는 거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칸이면 여기서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이쯤에 세 칸이라고 쳐보자. 이렇게 x가 3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유효한 그래프가 될 게 분명해요. 이만큼만 유효한 그래프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여긴 얘가 제일 큰 값이 얘가 되는 건 맞거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3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아까 0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은 어디서 나오니? x가 얼마일 때 나오니? 1일 때 나오죠? x가 1일 때 나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일 때 집어넣어주세요. 1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아, 최소값은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소희. 이야, 멋져. 그거야? 잠깐만 다시. 다시? 일단 요 흐름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요 흐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일단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값을 구하든 최대 최소를 구하든 그거 전부 다 결국은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여기 필요한 값들 내가 구해가면서 필요한 것들 찾아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 이제는 요걸로 가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함수 요 세 개의 관계라는 건 결국 이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결국 어떤 해석을 해나가는 거냐면 y에서 이게 막강한데요? y에서 x로 가는 해석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줬다면 y는 다시 그냥 fx 이렇게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줘 있는 방정식을 내가 발견했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자. 얘의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fx를 뭐라고 생각할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x축이 일단 그리지 말자. 대칭축이 지금 뭐니까 1이니까 그려놓을게.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을 좀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을 1 플러스 0 나오네요. 마이너스 아니 1 넣어야지. 대칭축이 1이잖아. 그죠? 1 넣으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x축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x축을 왜 그렸냐면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어. 즉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 중에 y값이 뭐인 것? y값이 0이었을 때 나오는 그 x값들을 찾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이 방정식을 너희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저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한 몸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세 개가 다른 게 아니거든. 다시 여기는 얘가 뭐가 돼? 얘의 뭐가? y값이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방정식의 근을 구해봐요. 여기는 이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이 값이 3이었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애가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다시 내가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다시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는 얘가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8 정도 할까?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물론 얘를 넘겨서 해도 괜찮아요. 넘겨서 하나의 방정식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얘의 그래프를 그려요. 일단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뭘 찾고 싶은 거야? 얘가 뭐가 되는? 8이 되는, y가 뭐가 되는? 8이 되는 그 좌표의 x값이랑 그 좌표에 뭘 찾고 싶었던 거야? x값들을 찾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가 되는? 8이 되는 그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다? 얘가 4랑 2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x는 뭐구나? 마이너스 4구나. 여기는 얘가 x는 2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 일단 함수랑 방정식까지 이어놓은 상태야. 이제 뭐 할 차례야? 범위를 가지고 이제 값의 도움을 가지고 범위를 구한 다음에 거기는 걔를 가지고 부등식이랑 함수랑 이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기는 얘가 0보다 작은 거 구해주세요. 이런 부등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는 얘가 뭐보다 얘가 0보다 작은 애들 0보다 작은 애들을 구해주세요. 작은 애들 요만큼이 있네요. 그죠?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됩니다? 등호가 없네요. 3, 4, 2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가 8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고 싶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가 지금 0보다 뭐한 거? 8보다 뭐한 거? 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상으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경계에 있는 이 값들은 지금 내가 방정식을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는 얘가 요 범위랑 그러니까 어떤 범위겠구나? 요 범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가 작거나 또는 x의 범위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딱 잡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 이런 걸 볼 때는 함수 관점에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잘 잡혀 있으면 정말 쉬워지는 거고 그게 잘 안 잡혀 있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우리 싫어하잖아. 절대값으로 한번 절대값 x-1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2에서 3,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됐니?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는 얘를 일단 여기는 얘에 뭘 그릴 거야?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그래서 x축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였겠어? 1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y 값이죠. y 값이 각각 뭐보다 2가 되는 y가 2가 되는 상황이랑 y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딱딱 그려놓고요. 그럼 결국 요 사이에 있는 함수만 나한테 유효한 그래프입니다.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만족하는 여기 있는 이 값들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군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이제 여기 이 값들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에 도움을 받는 거야? 방정식에 도움을 받는 거야. 오케이? 자,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럼 값들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방정식의 도움을 가지고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는 봐봐, 여기는 포함되고요, 여기는 포함되고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얘보다는 작다고 했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가 형성될 건데, 이렇게 해가 형성이 될 건데, 일단 요 값이랑 요 값을 한번 구해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x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이왕 그래프로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래프의 장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봐봐, 선생님이 직선이 있으면 직선의 관심사는 일단 첫 번째로 뭐에 쏠려야 돼? 기울기에 쏠려야 돼 라고 했었어. 그치? 얘는 절대값이고 얘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면 마이너스 1이 기울기일 거고 아니면 그냥 1이
기울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기울기가 1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얘가 지금 y는 0이라는 x축이었거든. 이 길이 누가 봐도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겠어? 누가 봐도 3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3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3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3만큼 뺀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내가 굳이 방정식 구하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네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여기는 요 길이도 뭐겠어? 2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1이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1이었으니까 이번에 1만큼 올라가려면 2만큼 올라가려면 2만큼 가야겠죠? 얘는 3일 거고, 3만큼 올라가려면 3만큼 가야겠죠? 얘는 4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이것도는 x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부등식을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이걸 식으로도 풀 수 있어. 식으로 푸는 건 좀 이따 다시 해줄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로 너희가 해주려면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요. 거기 있는 걔에 대한 몇 대 해석? 4대 해석. 그죠? 그러니까 총 두 가지 해석이야. 쉽게 말하면 두 가지 해석인데 값과 범위까지 나누면 총 4개의 해석을 내가 정확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방정식 풀었던 사람이 부등식을 못 풀 이유가 전혀 없고요. 부등식 풀었던 사람이 방정식을 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못 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그때부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관심이 엄청나게 쏠려 나갈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뭘 가지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래프가 되게 싫어요. 그래프가 되게 어색하고 그래프가 되게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힘들다는 건 안 친하다는 거고 많이 안 해봤다는 거거든. 근데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프 그리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싫어요. 왜냐면 일단 그래프 그리기가 싫거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앞으로 수학하는데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죠? 앞으로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미적분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미적분도 그래프 하나 띡 그려놓으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강조를 선생님 계속 많이 할 겁니다. 알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다시 또 하는 이야기냐면 미적분에서 다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적분에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우거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활용이고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개념을 다 못 잡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 개념 다시 설명합니다. 오케이? 지금 제대로 알아놓으세요.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면 되게 편해집니다.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니? 그래프 그리는 거 어때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 그래프 그릴 때 X축이랑 Y축은 있잖아. X축이랑 Y축은 요거는 언제만 그리는 거야?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야.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예요. X축, Y축 안 그려도 됩니다. 오케이? 안 그려도 돼요. 그냥 해석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줬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울기를 강조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만 봐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얘 기울기만 봐. 그럼 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그래프. 오케이? X축, Y축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그리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여기 얘 많이 궁금한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게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도 얘만 봐. 일단은 얘만 봐. 그럼 얘는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최고창에서 음수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얘는 그래프의 해석 중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축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에서는 x축, y축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축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대칭축의 방정식 얼마야?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려놓는 게 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네. 대칭축 보니까 1이네.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그래프 완성이거든. 그러고 나서 뭘 구하는 거? x 값을 줬어요. 그럼 y 값 구할 수 있는 거구나. y 값을 줬어요. 그러면 x 값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여기는 함수 값에 대한 해석이 외에는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잖아, 그지? 그 해석만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좌표들은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렇게 너희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자꾸만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거 부등식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것만 제대로 생각해도 앞으로 써가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정리하고요. 실제 문제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자. 그래서 1번부터 그냥 찬찬히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그냥 그림을 줬잖아. 그래프를 줬잖아. 진짜 쉬운 거야. 봐봐. fx가 뭐가 돼? 0보다 크다를 구해달래. 0이 어디니? x축이 우리가 말하는 y는 0인 지점이에요. 그죠?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써? 이거랑 이거 다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주세요. 그럼 어디겠어? 여기랑 여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쪽 다 되는 거고 요거보다 이쪽 다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가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가 작아요가 되는 거고 x는 5보다 큽니다. 둘 중에 하나 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2번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트고 이렇게 좀 됐죠? 3번 문제 0과 작대요. 반대로 이 아래쪽을 의미할 겁니다. 아래쪽을 의미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등호 들어가는 게 4번 문제 답입니다. 끝이에요. 그죠? 해석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해석을 제대로 해주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오케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지금 얘들아 지금 식 가지고는 조금 이따 풀게요. 일단 그래프에 대한 그 익숙해지는 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식 가지고 하는 것보다. 첫 번째,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달래. 어떻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라고. 이게 끝이야. 그리고 또 뭘 그려? 이렇게 대칭축 하나를 그려요. 대칭축. 오케이? 대칭축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대칭축 자체는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얘가 뭐랑 비교하고 있어? y값이 0이랑 비교하고 있어. 근데 이제 0이 어딘지 모르잖아. 지금 현재 상황 자체. 0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는 게 사실은 원래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귀찮아 지금 풀이 자체는. 그래도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이니까 누가 봐도 음수겠죠. 그죠? 여기는 얘는 그냥 음수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음수였으니까 얘가 0인 지점이 어디겠어? y가 0인 지점이 여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보다 뭐 하고 싶었어? 더 크고 싶었다. 그지? 누가? 그래프가. 그럼 얘보다 큰다. 얘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는 얘 이쪽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이쪽이 해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는 이제 뭘 찾아야 돼?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고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점의 좌표라는 거는 뭐야 결국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y좌표가 0인 x값들, y좌표가 0인 x값들 찾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해가 뭐랑 뭐예요? 3이랑 마이너스 4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였을 거고요. 얘가 3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의 답은 x는 마이너스 4에서 등호는 없죠. x는 3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정식,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이렇게 쉬운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냐. 복잡하게 가야 돼요. 그렇죠? 복잡하게 가는 게 처음에는 복잡하게 가는 게 맞아요. 쉬운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풀려면은 더 쉽게 하는 건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 좀 이따 알려줄게. 일단 이렇게 하나씩 다 접근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제 그래프 그리고 싶어 일단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대칭축을 한번 잡아봐.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좀 다 집어넣어보세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무슨 수? 음수가 되네요. 그죠? 여전히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은 여기 있었을 겁니다. y가 0인 지점은 여기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얘가 작거나 다르니까 여기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여기는 요 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 포함돼서 이쪽이 될 거고 여기 포함돼서 이쪽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요정의 좌표, 요정의 좌표 찾아야 되니까 이제 뭘 하는 거야? 값을 구할 차례. 값을 구할 차례니까 뭐 해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 푸는 거예요. 다시 부등식으로 시작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해석까지 가면 부등식 해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흐름을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풀려고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 써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해는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안쪽 해 아래쪽이었죠, 아래쪽. 아래쪽이니까 해가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요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되는군요.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칭축이 얼마겠니? 대칭축이 2겠네요.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봅니다. 2를 집어넣어 봤어요. 2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니?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됐습니다. 이 값이 얼마야? 0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x축이 있었어. y가 0인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게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라봐봐. 얘가 지금 0보다 큰 거 찾아냈어.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얘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같은 건 있니? 있네. 딱 한 점 있지. 그지? 요 점이 내가 말하는 해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같은 경우는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개 많았단 말이야. 여기는 다 되고 여기는 다 됐으니까. 그지? 이 그래프 다 됐으니까 범위로 나오는 거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범위 다 되는 거니까 이거 범위로 나오는 거지만 얘는 저걸 만족하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냥 얘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거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게. 그럼 4번은 어떤가 보자. 4번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죠? 그려봤어요. 대칭축 찍어봤습니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3일 거고요. 실제 2분의 3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얘는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4가 되니까 누가 봐도 양수네요. 그죠? 여기는 이 값은 양수였어. 그러니까 x축은 한 이쯤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0보다 작은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0보다 작은 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없다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식으로만 풀다 보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식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식으로만 풀면은 여기는 예해나 여기는 예해 같은 거는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을 때는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식으로 막 해결하게 해요. 아예 식으로 해결하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들 있지. 접하는 상황이랑 안 만나는 이런 상황들 있지. 이런 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한 해라고 불러. 그래, 특수한 해라고 부르고 모든 경우를 다 암기시킵니다. 이 8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속에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내면 되는 거야. 일단 이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해요. 마찬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이제 빨리 푸는 걸 또 다시 알려주긴 할 거야. 오케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은 다 외워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풀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되게 많이 고생을 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보자. 다음 3번 가볼게요. 해가 다음과 같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봐봐. 그럼 얘가 x축 이렇게 하면 여기 얘가 지금 2였다고 생각해요. 여기 얘가 뭐였어? 4였어.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2차 함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항에서 1인 함수, 2차 함수를 생각해. 근데 해가 뭐였으면 좋겠어? 요 사이였으면 좋겠어. 이 치고창에서 1이니까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상황 자체가.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 함수는 뭐가 되겠어? x-2에다가 x-4가 되겠죠.
맞죠? 이게 최고 차이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걔가 0보다 작구나라고 해석해주면 끝나겠네요. 됐나요? 이해되니 요거? 알겠어? 오케이, 다음 볼게요. 여기 0입니다. 여기가 5였어요. 그래서 요쪽이 해가 되고 요쪽이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지? 이 최고 차이계수 여전히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이쪽이랑 이쪽이 되게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럼 얘는 x 인수로 하나 받네요. 그 다음에 x-5를 또 인수로 하나 받네요. 최고 차이계수 1이라고 했어요. 걔가 전부 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는 요 부등식이 하겠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쉬우니까요.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조금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개념으로 확실하게 잡아놨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잠깐 쉬었다가 하나씩 좀 쉽게 푸는 방법들을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이것도 일단은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보고 그다음 이제 쉽게 하는 것 좀 알려줄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봤어요. 그럼 일단은 그릴 거야, 그죠? 일단 대칭 쭉 그릴 거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얘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고 있나 먼저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얘랑 비교하고 있지? 얘를 x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0은 이제 x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x축과 여기는 얘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위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냥 판별식 하나 때려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판별식 한번 넣어봐요. 1 플러스 뭐가 돼요? 8 이렇게 되면 양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축을 저 정도로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지금 y는 0이라는 즉석 x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여기서 뭐가 궁금해? 얘보다 작은 게 궁금해? 이만큼이 궁금하니까 나는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2는 0의 해를 구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해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고 얘가 1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이면은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스캐너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스캐너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스캐너가 있다고 생각해봐. 작은 쪽, 여기서부터 작은 쪽에 해당하는 x값을 싹 구해 나갑니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쪽에는 x값을 싹 구해 나갑니다. 어디겠어? 여기서부터 얘들이 이만큼이 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요거? 됐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여기 얘도 한번 그래프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기 얘는 일단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도 x축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일단 판별식을 때려 넣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D공식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얘하니까 플러스 되면서 무조건 양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 그려주세요. 이쪽.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스캔 한번 쫙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니까 요 점보다 작은 쪽, 요 점보다 큰 쪽을 의미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등호까지 달려 있으니까 요 점 포함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점 포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아까 등호가 없었으니까 포함 안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점 좌표 구해야 되고 요점 좌표 구해야 되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저 방정식을 풀어주려고 이제부터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의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뭐랑 뭐 나오니? 마이너스 3이랑 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5였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그래프만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요건 어때요? 이것도 판별식 먼저 넣어보자. 5-10이니까 음수네요, 그죠? 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안 만날 거예요. x축이랑 안 만날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근이 없었다는 거니까 안 만난다는 거죠, 그죠? 안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의 해는 0보다 크다. 다 되네, 그지?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음 여기 얘도 봐볼게요. 여기 얘도 보니까 어때 지금?
9-9잖아. 그치? 9-9가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게 분명하고요. 0보다 뭐 한 걸 원하고 있어? 큰 걸 원하고 있지? 큰 거 하나도 없네요. 그죠? 얘는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떠니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 경우.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하다 보면 판별식이 0인 경우도 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인 상황이랑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은 경우인 상황 두 개로 나눈다면은 여기 얘는 무조건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는 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그 기본을 좀 잡고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경우라면 분명히 얘는 인수분해 될 게 분명하잖아. 이렇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얘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뭐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얘 해가 뭐가 되니?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0보다 크다의 해니까 얘는 x가 알파보다 작다. 그죠?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올 겁니다. 요거의 해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등호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거 작거나 같다라고 볼까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을 의미할 거고요. 여기는 얘는 사이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크다 쪽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크다 쪽의 해가 뭐가 돼요?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음수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가 궁금했대. 그럼 얘는 여기가 될 테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보다 베타보다 크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외울 때 있잖아 얘들아. 외울 때 봐봐. 크다 쪽의 해는요 바깥쪽의 해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케이? 여기는 얘가 지금 수직선을 딱 놓고 봤을 때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총 몇 개의 등분이 돼? 3개의 등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3개의 등분이 됐을 때 여기가 fx가 0보다 크다 쪽이었다면 얘는 무슨 쪽?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몇 개?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다였다면 얘는 안쪽이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걸 경계로? 방정식의 근을 경계로.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딱 외워놓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달렸을 때 당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까지 또 외우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만 외우되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면 내가 이런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양변 곱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최고차이 계수를 항상 양수로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크다 쪽일 때는 바깥쪽이구나. 그 다음에 작다 쪽일 때는 안쪽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거 해서 궁금했어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테니까 둘 중에 작은 거 뭐야? 마이너스 1이랑 4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안쪽이겠네.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5x가 이렇게 있었고요.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6 정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가 x 플러스 1과 다시 x 플러스 6과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보니까 바깥쪽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x가 뭐보다는 작아,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 또는 x는 1보다는 커. 이렇게 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그럼 제일 먼저 뭐 해달라고? 최고차에서 음수인 거 봤어요. 그럼 이거 외운 대로 풀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합니다. 이렇게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해서 봤더니 x 마이너스 뭐가 돼요? 1,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프 줍니다. 알았죠?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 좀 편하게 구하라고 지금 알려준 거야. 근데 판별식이 양수일 때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등식을 봤을 때는 전부 다 먼저 판별식을 넣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일단 판별식을 먼저 넣어보고 생각하고요. 일단 판별식이 0이었다. 그 다음에 음수였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봐봐. 두 가지로 나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요. 판별식이 0인 상황이랑 최고차항의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고요. 그다음에 판별식이 0인 상황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고 그다음에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 경우는 이것도 A가 양수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A가 음수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다 외워서 일일이 하지 말고요. 일단 정확하게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걸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교점의 개수 2개. 교점의 개수 몇 개? 1개. 1개. 교점의 개수 몇 개? 빵 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진행합시다. 해보세요. 자, 몇 번 해볼까요? 뭐가 좀 이상하니? 1, 3번 빼고 다 이상해요. 여기 얘 먼저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일단은 여기서 이런 팁 하나는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무조건 판별식이 양수다. 이거는 눈치껏 바로 찾아줄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무슨 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두 분의 곱이 뭐야? 음수지. 그지?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알파 베타가 음수면 무조건 판별식은 양수인 거예요. 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뭔데? 판별식이에요. 그죠? 근데 A랑 C 다시 얘는 A분의 C잖아. 얘가 양수였다는 거는 반드시 AC가 무슨 수였다는 거야? 얘가 음수였다는 거는 AC가 반드시 음수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부호가 달라요 라는 뜻이 될 테니까 부호가 달라요 라는 뜻이니까 부호가 다르면 음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얘가 음수니까 이만큼이 무조건 양수가 되면서 제곱에다가 양수 더하면 무조건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일단 양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여기는 요점이랑 여기는 요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식으로 풀었을 때는 왜 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냥 편하니까, 그지? 편하니까 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식으로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다시 뭘로 돌아가면 돼? 본론으로 돌아가면 돼.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였잖아, 그지? 내가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뭐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방정식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죠? 실제로 판별식도 방정식의 판별식이니까 방정식의 도움을 일단 일부 받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관점이 뭐였어요? 2차 방정식 첫 번째 관점? 그는 구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지 말고 가정해라 이렇게 했었어. 근데 얘는 어때?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냥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근해 공식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는 겁니다. x는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거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그럼 여기는 얘 해는 뭐가 되겠어?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해 공식이라는 막강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뭐 할 수 있거든. 구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쓸 필요 없었고 그 다음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풀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 그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해달라. 그럼 여기 요점 구해달라는 거겠지. 요점은 당연히 얘가 뭐겠어? 중근이겠죠. 그죠? 중근 얼마야? 3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x는 3이 근이 됩니다. 요렇게 찾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방법으로 가지고 이거 푸는 방법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래프 그려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은 누가 봐도 판별식이 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밑에 부분 없고 여기는 이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얘 마이너스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됐어? 4x 플러스 6이 됐어요. 얘가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 양수인 거 아닙니다. 이 앞에 부호랑 같이 봐야 돼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a분의 c가 양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여기서 써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판별식 쓰면 뭐가 돼? 4-6이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함수가 있고요.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순서상 누굴 먼저 배우니? 방정식을 먼저 배워요. 방정식 배운 다음 뭘 배워요? 함수 배웁니다. 함수 배운 다음 뭘 배워요? 부등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지? 근데 이런 순서를 잡아놓은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 도구들 뭐뭐 있니?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판별식이라는 애가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 이것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기억나요? 뭐 혈렉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오케이? 뭐 등등등등 방정식 쪽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는 이런 도구들에 대한 도움을 여기서 받는 거. 오케이? 부등식을 풀 때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 있는 얘 뭐가 궁금한 거야? 범위가 궁금한 거거든. 지금 얘는 뭐가 궁금한 거야? 값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은 어떤 범위가 어떤 값들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 그게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요. 여기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정식을 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로서 부등식은 공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눈이랑 같아요. 얼굴이. 됐습니다. 요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요거를 잘 못해요. 대부분이. 진짜 이걸 잘 못해. 얘를 부등식 따로인 줄 알아. 따로인 줄 알아. 방정식 따로 부등식 따로인 줄 알아. 선생님 볼 때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거 세 개 다 같은 거거든 사실.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다 같아요. 방정식도 보면은 먼저 뭘 생각하냐면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요. 머릿속에. 선생님이 강의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그래프 꼭 그려야 돼요?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려야 풀 수 있어요? 그래프 언제까지 그려야 돼요? 그 질문의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겠어? 그래프가 그리기 싫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때까지는 무조건 다 그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오케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선생님은 사실 이걸 딱 보면서 여기는 얘는 이런 그래프가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딱 들어요. 얘를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판별식을 넣어봐야겠지만. 오케이? 얘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딱 든다면 여기 얘는 누가 봐도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너희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일단 그래프 그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좀 하나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봐봐. 부등식, 너희가 지금 부등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등식에서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은가? 오케이?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간단히 할게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겠죠. 지금 단원이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좋은가? 일단은 당연히 여기는 얘는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기준으로 생각할 게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고? x축이라고 부른다. 일단 제일 처음에 뭘 그려? x축을 일단 그려. 얘를 먼저 그려. 꼭 그려야 되는 것만 설명해 줄게요. 꼭 그려야 돼. x축. 얘가 y는 0이라는 애구나. 그리고 x축이라고 이걸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방정식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방정식의 도움. 그래서 일단 다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fx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a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면은 a가 양수면은 일단 이렇게 그릴 준비를 하면 되고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양수냐 음수냐를 먼저 판단해 줍니다. 오케이? 판별식에 대한 정보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판별식이 0이었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판별식이 음수, 얘는 떠있잖아요. 그럼 양수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x축의 교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음수여야 됩니다. 오케이? 얘는 지금 a가 양수인 경우는 거고 반대로 a가 음수인 경우 그래프가 당연히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판별식이 양수인 거고요. 얘가 판별식이 0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만큼만 그리면 돼요.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a랑 b랑 c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어? 근에 대한 정보는 다 뭘 가지고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그치? 2차 방정식 다 배우고 함수를 배웠잖아? 함수를, 그래프도 다 개수를 가지고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개수들을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는 저 부등식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그려져요. 됐나요?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판별식의 도움을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지 그림 그리는 게 쉬울 겁니다. 여러분.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저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봐봐. 얘 해가 뭐였다? 얘였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상황을 먼저 보라는 거야. x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해가 뭐라고 했어? 해가 마이너스 4에서 b 사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4 하나 이렇게 찍어줄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겠어? 얘가 x축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겠어? x는 b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나니까? 3 차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나겠어? 3 차이 나겠네. 이 값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풀면 끝이야.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였고 여기는 얘가 2였으니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이 정도로 바로 찾아줘도 괜찮겠죠. 오케이? 지금 방정식 가지고 푼 거고 함수 가지고 푼 거고 오케이? 부등식 가지고 푼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생각을 해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다음 볼게요. 다음 여기는 얘가 얘래요. 딱 저거 하나밖에 없대. 그럼 잘 봐봐.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0보다 작다의 해는 없겠지. 그럼 같다 쪽에 해만 있었을 거야.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x-3을 중분으로 갖는 애구나. x제곱 마이너스 뭐였겠구나? 6x 플러스 9였겠구나. k값 얼마였겠구나? 3이었겠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어도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쉽게 나와요. 2차 분석이 어렵다? 아유, 2차 분석 진짜 쉬워. 엄청 쉽습니다. 됐나요? 그거에 대한 해석만 잘 할 수 있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음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해를 줬네, 그지? 해를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는 얘를 완성해달라, 그래프를 완성해달라는 거야. 똑같아. 그러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x축 하나 그릴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하나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3 하나 찍어줘서 이쪽이랑 이쪽이 해가 나오게 최고층에서 양수니까 그려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당연히 요 점이랑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부등식으로 바라볼 필요조차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는 그냥 2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입니다. 해가 마이너스 4와 3이군요. 그냥 자연스럽게 뭘로? 방정식으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왜? 부등식과 나는 함수의 관계를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는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 생각이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게 그려진다면,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 오케이? 더 이상 내가 뭘 볼 필요 없어? 부등호를 볼 필요 없어. 부등호, 범위 구하는 것보다 뭐 구하는 게 편해? 값 구하는 게 편하거든. 그렇지? 부등식보다 방정식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이 있을 때 그냥 바로 방정식으로 해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그냥 근계수 관계 쓰면 바로 필요한 게 바로 나오겠구나. 다른 고민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모든 도구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여기서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모든 개념들이 다 똑같이 나와. 됐나요? 다음 2번 문제는 어떨까요? 2번 문제. 일단은 뭐 이거는 모르겠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마이너스 2가 p는 얼마야? 이겼네. 그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q니까 그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2니까 q는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고요. 2번 문제 보자면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차이 개수는 뭐겠구나, 일단은 양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양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3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뭐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예요? c 이렇게 돼 있었어.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를 봤더니 얘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사실 바로 답을 구하자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없죠. 바로 이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좀 심한 개념이니까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봐봐. 여기서 일단은 내가 A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x-1이랑 x- 뭐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이게 분명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A의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의 플러스 A분의 C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는 얘가 A의 뭐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4군요. 이만큼이 뭐군요? 3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얘였거든? 그럼 얘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X잖아.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A로 묶어버리더니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의 플러스 A분의 C가 될 거거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겠어? A의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여기는 얘는 그냥 그대로 뭐였겠어? 3이었겠죠. 해서 여기 얘는 A의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로 3으로 인수분해 될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얘 그림은 여기 마이너스 3 찍어주고 마이너스 1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 되면서 답은 저렇게 나오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달라,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달라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하고 갈까 그냥? 아니야, 지금 하지 마. 지금은 이렇게 해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식 변형하는 것도 차근차근 잘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어렵니 지금? 소리 어때? 괜찮아? 진서? 이해된 것 같아? 진짜?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도 괜찮겠니?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쉽게 푸는 방법 다 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죠?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았지?
훨씬 더 좋아요.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아 근데 어. 계속 응. 방법이 보여요. 어? 시켜보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 대칭된 뭐 이런 거 배웠어? 아니 그냥 응.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 어. 이렇게 풀면 된다. 응. 이런 거. 그렇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있잖아. 여기는 얘 마이너스가 붙었어. 여기 플러스가 붙었어. 이렇게 됐을 때도 보이니? 그럼 그냥 바꿔서 다시. 그렇지. 바꿔서 하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저기 있는 쟤네들을 이용하는데 아마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기본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학 공부를 있잖아. 수학의 실력을 높이는 데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면 성적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 성적만 높이려고 하면 실력이 따라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실력을 높여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확장시켜 놓잖아. 그럼 머리가 진짜 좋아져요. 오케이? 머리는 개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머리가 너무 안 좋아, 막 되게 나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그지? 기계는 쓸수록 닳지만, 그지? 머리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관절 같은 건 쓸수록 닳긴 해요. 사람도, 그지? 근데 사람은 좀 적응의 동물이라서 머리 많이 쓰다 보면 머리가 진짜 실제로 좋아져요. 정말 많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소한 생각들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게 좀 편하게 풀리는 거야. 딱 보자마자 얘가 모든 실수에 성립한데 그러면은 일단 내 머릿속에 일단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얘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판별식이 뭐면 되겠구나, 음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 거거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얘를 보면서 모든 실수에서 여기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가 되는 거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평생 가는 거죠. 네, 고등학교 3년 동안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문제를 보고 모든 실수에서 이게 성립한다면 판별식이 음수했어. 이거 그냥 외워서 풀었다. 그러면은 그냥 외워서 풀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생각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워서 풀었다면은 요거는 한 1개월, 2개월 정도밖에 안 갑니다. 아무리 길게 가도. 시험 대비를 하고 나면은 잊혀지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쌓여나갈 거잖아. 수학이 계속 쌓여나갈 거거든. 근데 거기는 그 기본이 탄탄하게 딱 잡혀 있으면 앞에 뒤에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사소한 것들이거든. 조금만 추가가 된 거야 전부 다. 근데 이걸 다 여기서 외우고 있었다면 그게 개념적으로 확장이 잘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자꾸 강요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쉽게, 그러니까 좋은 방법들 되게 많이 있는데 왜 그건 안 알려줘요? 나중에 시험 대비 직전에 너희들 그 시험 대비 할 때 이제 시간 줄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그때까지는 수학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너희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죠? 지금 특히나 선행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험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너희 중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렇게 문제 푸는 스킬 위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아요. 다음 보자. 여기는 얘가 뭐 하고 싶대? 존재하지 않고 싶대.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최고차의 수가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축? X축. 그럼 X축이 어디에 있어야 해가 존재하지 않을까? 제일 아래.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겠지? 얘가 같으면 될까? 이렇게 다시 여기 접하게 이렇게 되면 될까? 한번 생각해봐. 안 되겠지? 그럼 여기 같은 거 하나 있으니까 근 하나 있는 거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판별식이 뭐면 되겠구나? 음수면 되겠구나.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봐봐. 중등이랑 고등이랑 가장 큰 차이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줘요.
얘는 중요해. 제일 큰 거이지. 제일 큰 건 숫자로 중요해. 근데 얘는 이거를 안 줄 수가 있어. 이걸 안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안 줬을 땐 일단은 여기는 얘 뭐에 처음에 관심이 생겨야 되면 얘 부호랑 0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너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A가 양수인지 A가 0인지 A가 음수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이걸 먼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여기는 얘가 0인 경우 때문에 나중에 다 틀립니다. 오케이? 제가 0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랑 뭐 양수인 경우 이거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맨날 여기는 이 0인 거 하나 빼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 차이계수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인지 그 세 가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에 대한 생각, 이걸 습관이 아니면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시험에서 이걸 못 봤다. 0 하나 빼먹어서 틀리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알았죠? 다시 봐봐. 지금 그냥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게 모든 실수에 성립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니까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A는 무슨 수였으면 좋겠어? 일단 양수였으면 좋겠어. 그 다음 판별식은 뭐였으면 좋겠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 써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뭐가 됐어요? 여기 등호 빼자. 여기 등호. 요걸 없애자. 오케이? 요걸 없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등호가 없어지죠? 그럼? 여기 등호가 없어지죠?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0에서 뭐가 됩니다? 3,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잘 구했어.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구했어. 이렇게 답을 써놓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케이? 자 봐봐. 여기는 얘는 뭐에 대한 생각이야 얘들아? 2차 함수에 대한 생각이고요. 뭐에 대한 생각이야? 2차 방정식에 대한 생각이야. 그죠? A가 0인 경우를 여태 고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0이 아닐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죠? 2차 부등식이란 말을 안 했으니까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A가 음수면 일단 안 되겠지만 A가 0인 건 반드시 생각해줘야 된다. 그죠? 0 넣어봤을 때 어때요? 3이 0보다 커 같다. X에 뭘 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겠죠?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답은 이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 진짜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 항상 신경 써주세요. 근데 문제에서 있잖아 얘들아. 문제에서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고 주고 2차 부등식이라고 주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또 이상하게 푼다? 그럼 봐봐. 2차 부등식으로 분명히 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을 거고요. A 값은 뭐겠어?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써놓고서는 일단은 풀어봤어. 그랬더니 A 값이 뭐가 나왔냐면 0에서 뭐 사이가 나왔어? 3 사이가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또 틀려요. 이때는 또 어때? A가 0인 경우는 2차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무조건 빼줘야 된다. 이때는 또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신경은 항상 써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되게 좀 귀찮아요. 많이 좀 귀찮습니다. 됐나요? 다음 봅시다.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까? 일단 여기 9번까지 한번 쭉 앞에서 안 푼 것도 쭉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서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할게요.